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죠. 첫 번째 주제는 쿤데가 1순위에서 밀린 것. 그러니까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자유토론이고요. 자유토론이고 쿤데가 맨노나 킨셀라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뭐 약간 1순위에서 그리고 실제로 1순위에서 약간 밀려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왜 그거에 대해 뭐 찬반 논란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데리히트가 난 더 낫다고 본다. 그러면 뭐 왜 옳은 것이다. 이건 내가 옳다고 본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고 뭐 반대한다면 반대하셔도 되고 아주 자유토론이니까요. 자, 들어오시면 여기 한번 내려와 주시면 돼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쿤데가 1순위에서 밀린 것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여러 기자 뉴스들에서도 많이 봤지만 네. 뭔가 그 보드진에 추천했던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네. 뭔가 이제 투엘이나 뭐 지금 새로운 뭐 지금 인시 보드진들이 좀 생각했을 때 뭔가 피지컬적으로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뭔가 데리어트를 네. 1순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 피지컬로 밀렸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아케가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케는 아케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쿤데가 만약에 피지컬적으로 밀린 걸로 보는데 쿤데가 피지컬적으로 밀렸다면 아케가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그거예요. 과연 쿤데가 1순위에서 밀린 게 만약에 아케가 들어가면 그것도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솔직히 쿤데 데리어트 솔직히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1순위. 근데 팬심의 입장에서는 쿤데가 일단 확정을 짓고 뭐 데리어트든 뭐 아케든 그게 다음 업무인 것 같은데 네. 전혀 지금 보드진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죠. 투엘하고 지금 보일리가 둘이 이끄는데 약간 방향성을 모르겠다는 의견인 것인 거죠? 네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다른 스타일이라. 근데 저도 그 의견은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방향성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게 있어요, 저도. 근데 누가 봐도 선택지를 여러 군데 뭔가 뻗어놓은 듯한 느낌? 네. 그리고 약간 투엘이 원하는 뉘앙스대로만 가는 느낌도 있긴 있고요. 네. 네, 아우 감사드립니다. 네. 대원님,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키워줄 수 있나요, 소리? 잠시만요. 네. 네, 뭐 괜찮습니다. 제가 들리는 데는 상관없는데 제가 좀 키울게요. 저는 그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 네. 얘기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콘데 1순위가 밀리는 거는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요? 네네. 근데 다만 그것보다 뭐 이제 슈크리니아르나 데리우트나 아케나 킴펜베나 뭐 이런 다양한 선수들이 언급되는 거 보면은 네. 이게 협상의 전략상 그 다양한 트랙을 가져가면서 협상의 그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진짜 전략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쿤데가 진짜 1순위일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첼시랑 쿤데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는 양보다 바르셀로나랑 쿤데랑 연결되는 링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첼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첼시가 원하는 거는 쿤데를 보다 더 싸게 업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도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굳이 잠시만요. 쿤데 아니어도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굳이 쿤데가 아니어도 좋다. 그니까 너네가 진짜 팔고 싶으면은 너네도 한 발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좀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쿤데가 1순위에서 밀려났다기보다는 쿤데 가격이 너무 지금 고가니까 약간 여러 가지 트랙으로 이용해서 쿤데를 가격을 좀 떨구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데르히트나 이렇게 보면은 쿤데가 1순위에서 밀려났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뿐이지 1순위에는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네. 순위라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네.
그냥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뭐 쿤데가 먼저 될 수 있으면 쿤데가 먼저 되는 거고 데리트가 먼저 되면 데리트가 먼저 되고 이런 식으로요. 네, 네 감사드려요. 잠깐만요, 카이님 잠시만요. 네, 카이님. 네. 아우 네, 카이님.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예, 일단은 주제가 지금 쿤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게 맞느냐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혹시 제 근데- 방송 소리를 약간 꺼주실 수 있나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앞에 말씀대로 솔직히 우선순위는 없고 되는 대로 영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네.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쿤데를 원했고 그 한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원했던 만큼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알겠는데 어쨌든 쿤데는 손만 뻗으면 됐었던 건데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쿤데가 우선순위였다면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애초에 오피셜이 떴어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인수가 되고 보드진이 교체되고 이런 인수 절차가 있는데 솔직히 쿤데는 작년부터 이루어졌어야 됐던 딜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우리가 솔직히 원했다면은 인수되고 제재 풀리자마자 바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건 저도 그렇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이제 데리우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쿤데보단 이쪽을 좀 원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쿤데가 조금은 밀려난 느낌? 그러니까 여전히 쿤데가 레이더에는 있지만 조금은 밀려난 느낌이에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쿤데를 후순위로 두는 게 맞는 거냐 했을 때는 저는 이게 뭐 감독님의 픽이니까 이거를 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우리한테 뭐 데리우트니 쿤데니 뭐 슈크리니아르니 누가 가장 필요하냐 물으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쿤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쿤데를 그 세비야 유로파 우승 시즌 있잖아요. 그때부터 봐왔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우측 스토퍼도 필요하고 좌측 스토퍼도 필요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좌측 스토퍼에 리디거가 나갔기 때문에 리디거가 해줬던 전진이라든가 커버 범위, 오른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네네. 반대편이지만 쿤데가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쿤데가 갖고 있는 툴이나 이런 게 지금 우측 스토퍼에 누가 오더라도 쿤데만큼 해줄 만한 선수를 딱히 없다고 봐요. 솔직하게 우리가 가장 원했던 플레이를. 그리고 우측에 우리는 제임스가 있고 스털링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측 공격에 대해서 쿤데까지 전진해주면은 훨씬 더 제임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스털링이 우측에서 이제 흔들어줄 수도 있고 확실히 우측 공격에 활기가 엄청 뛸 것 같아요. 네네네. 데리우트가 와도 좋은데 데리우트는 우측 스토퍼보다는 좀 실바 자리에 맞는 선수인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중앙 왼쪽 오른쪽 다 볼 수는 있겠는데 중앙하고 오른쪽에서 제일 좋은 선수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쿤데 데리우트 둘 다 왔었으면 했어요. 근데 네. 그건 조금 어려워 보였는데 만약에 고르라면 쿤데를 고른다는 이유가 데리우트 딜은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솔직히. 유벤투스니까요 상대가. 네, 와서 좋다 안 좋기를 떠나서 이 선수가 과연 올 수 있을까 싶어요. 이게 스왑딜 형태로 우리가 원하잖아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네, 베르너 포함해서. 베르너를 얹혀준다 하는데 베르너를 얹혀준다 풀리식을 얹혀준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베르너 풀리식의 가치와 그리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베르너 풀리식의 가치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많이 차이나요 왜냐면 생각보다. 당연하게 유베에서 보는 베르너랑 풀리식의 가치는 첼시에서의 이 두 선수들의 가치는 그냥 나가야 될 선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게 스왑딜이란 게 축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도 양 팀끼리 바꾸는 선수 간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야 되고 생각하는 가치가 맞아야 이게 스왑딜이란 것도 일어나는 건데 그 부분이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왑딜이 아니라면 거액의 현금을 요구할 거고 네. 작년에 아마 루카쿠의 버금가는 현금을 요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000억 이상이긴 합니다. 주급도 엄청 줘야 되는데 이 주급을 받고 왔을 때 물론 우리 팀에서 데리우트가 10년 넘게 뛰어준 선수면은 모르겠지만 뭐 당장에 디아스나 반다이크만큼 해야 되는 솔직히 몸값이잖아요. 당장에. 네네네.
미래를 보는 영입도 아니고 그 가격이면 네. 물론 앞에 앞길이 창창한 선수지만 그래서 그리고 주급 체계도 있고 이 선수를 오래 데리고 있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인상도 해줘야 되는데 또 마운트랑 제임스의 재계약 건도 걸려 있는 상황에서 주급 체계를 좀 무너뜨리면서 데리고 올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여러모로 조금 데리우트의 딜은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은 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쿤데가 1옵션에서 밀려난 것 같긴 하고 어쨌건 투엘 감독이 진두 지휘에서 데리히트가 됐든 슈크리니아르가 됐든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신 건 데리히트잖아요. 데리히트 같은 경우에는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왔을 때 쿤데는 오른쪽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데리히트는 왼쪽보단 중앙 아니면 오른쪽이기 때문에 더 현실 가능한 쿤데를 이용해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데리히트를 더 1옵션으로 보는 것 같고 1옵션인 데리히트가 유벤투스랑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조금 복잡한 딜인데 지금 방향성은 조금 복잡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만약에 슈크리니아르도 좋지만 솔직히 우리 우측 스토퍼에서 리디거가 해줬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슈크리니아르보단 쿤데라고 생각해서 네. 뭐 슈크리니아르는 일단 논외로 치자면 데리히트는 일단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좀 만약에 또 데리히트도 못 데려오고 뭐 슈크리니아를 못 데려오고 어느 정도 세비야가 정한 데드라인을 넘겼거나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가 지금 더용을 팔잖아요. 네. 그리고 중계권 매각하면은 돈이 들어오면 쿤데 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하게 이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조금 쿤데는 잡아두고 좀 안심할 수 없는 딜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확실한 좀 쿤데 쪽을 노려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게 네. 셋 다 반고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갖고 이거 잘못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다 놓칠 수도 있는 게 이적 시장이잖아요. 네. 네, 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쿤데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두 분 의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가인님은 좋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의견은 일단 대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잖아요. 이제 쿤데 딜이라는 것이 1옵션 혹은 이제 뭐 2옵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적 시장인 게 다방면이고 다방면에서 알아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쿤데 딜이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쿤데 딜이 지금 가격이 워낙에 지금 세비야가 노리고 있는 금액은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아웃을 제외한 정점이에요. 6,500만 유로. 그거니까 조금 밀린 이유 중에 가격 이제 피지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딜을 진행해 봤을 때 그 딜이 되냐 안 되냐에서 뭐 쿤데가 2옵션 1옵션으로 밀릴 수도 있는 거지 뭐 단순히 1옵션으로 밀렸다 2옵션으로 밀렸다에 의견이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러운 이적 시장이 하나의 모습으로 보신 것 같고 카이님 같은 경우에는 쿤데 딜이 밀리는 것까지는 뭐 이건 뭐 투엘의 픽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밀리고 약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쿤데가 먼저 되고 나서 현실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지금 있었던 딜들이 현실 가능성이 좀 낮은 뭐 슈크림이라든지 슈크리니아르 그리고 뭐 데리히트 사실상 현실적으로 협상이 쉽다라기보다는 어려운 쪽에 가까우니까 일단 쿤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는 방식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쿤데가 1옵션에서 밀렸냐 오르냐 그르냐를 떠나서 요런 의견 두 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우 깔끔하네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갈까요? 두 번째 주제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쿤데가 1옵션에서 밀렸다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피지컬 문제와 가격 문제가 있는데 1옵션이 됐든 2옵션이 됐든 아케의 이적설이 나오는 것. 지금 아케의 이적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케에 대한 선택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죠. 자,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케를 노리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아케의 큰 장점이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뭐 앙크님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첼시 미드필더 뎁스가 너무 얇아요.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챔스도 소화해야 되고 리그컵도 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FA컵도 소화해야 되고 뭐 A매치도 소화해야 되고
리그도 소화해야 되고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되는데 3백을 쓰고 투미드를 이용하는 순간 코바치치, 캉테 분명히 한 번 이상은 부상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케의 중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도 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 아케는 리그 적응에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슈크리니아든 쿤데든 데리우트든 물론 잘할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안 될 적응하는데 좀 힘겨워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또 왼쪽 같은 경우는 7회리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나서 그 부상 이후의 폼은 아직 미지수예요. 그쵸. 한 경기 뛰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라다나케라는 백업이 어떻게 보면 백업이지만 준주전까지 갈 수 있는 기량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정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자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네네. 아케가 지금 제가 알기로 맨체스터 시티가 데리고 올 때도 큰 금액으로 데리고 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그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 5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라 그러면 대원님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그러면은 빠꾸 쳐야죠. 아, 그러니까 가격이 높지 않은 선에서만? 저죠. 네. 그럼 뭐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까요? 뭐 아케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이제 아케를 노린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쿤데든 데리우트든 슈크리니아르든 저 셋 중에 두 명은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다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적 시장 예산 중에 남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을 테고 그 말은즉슨 다른 포지션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네. 해주시면 돼요. 아케도 생각해 볼 만한 자원인 것 같아요. 등장님 거는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원님 추가적인 의견은요? 여기까지.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카이님. 네. 이 의견도 있으신가요? 아케에 대한 의견? 아까 그 네. 대원님이 뭐 네. 아케를 왜 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 의견이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필요 없고 네. 그리고 멀티성이 되고 네. 그 기본적으로 왼쪽 스토퍼의 왼발잡이를 좀 원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감독님이 좋아할 만한 선수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 왼쪽 센터백이 귀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돌려봐도 만들지 않으면 이적설이 날 만한 센터백이 거의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네, 지금 토트넘도 바스토니 이후에 그쪽 자리가 지금 골치 아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네, 자리 구하고 싶은데. 파우 토레스 정도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케가 뭐 감독님의 그런 멀티성이나 아까 말씀해주신 멀티성, 뭐 리그 적응이 필요 없다 그런 거에 감독님의 구미를 당겼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좀 감독님은 수비진에서 실바 뭐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리디거가 했듯이 좀 리더십이 있는 선수를 좀 원하는데 그걸 아케가 해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또 아케가 우리 팀 유스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연관이 없진 않죠.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팀에서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뭐 지금 우리 보드진도 바뀌었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팀의 어느 정도의 철학을 알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유스들이 몇 자리 잡아가는 첼시잖아요. 네. 거기서 아케가 선배로서 뭔가 이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약간 이런 리더십은 아케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티도 아케가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꽤나 높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도 아케를 백업으로 되게 쏠쏠하게 쓰고 있고 백업으로 진짜 이만한 선수 없다. 그래서 뭐 제주스나 스털링은 팔아도 아케는 팔지 말자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네, 왜냐면 맨시티가 너무 처분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가는 만큼 들어오는 거는 맨시티 철학, 그러니까 더블 스쿼드를 꾸려야 되는 맨시티 철학에는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케를 뭐 그래도 판다면 600한 60억 정도로 데려왔는데 최소 원금 회수는 요구할 거예요. 그렇죠. 더 높게 저는 그게 가장 걸리기는 해요. 네, 저도 그게 걸리는 게 뭐 쿤데나 데리우트 솔직히 저는 데려올 수 있다면 둘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포지션에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이적 자금을. 뭐 슈크리니아라 쿤데가 됐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전 센터백 둘을 잃었기 때문에 더 클래스 있는 선수들을
주전 자리에 사오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티아고 실바의 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경기를 뛰어줄지도 장담할 수가 없고 올 시즌만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전 센터백은 하나만 잃었습니다. 텐세는 주전 센터백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흑센센도 주전으로 거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우측 네네. 스토퍼라든지 중앙 수비 스위퍼라든지.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일단 뭐 그 생각이 다른 부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네네. 어쨌든 그래도 클래스 있는 선수 둘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포지션에 조금 덜 쓰더라도 센터백 확실한 센터백을 둘을 보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케가 확실하게 끌리는 게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지만 근데 굳이 아케한테 그 정도 이적료를 줘가면서 정발을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쿤데 같은 경우는 또 개인 합의까지 다 완료됐고 아케보다 훨씬 클래스가 높은 선수인 건 맞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선수 대신에 이 선수를 사오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것도 쿤데보다 그렇게 싼 가격도 아닙니다. 그 정도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주전 내지는 백업으로서는 아케는 정말 최상위 매물이고 정말 한번 긁어봄직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격이면 쿤데가 낫겠다라시는 거죠? 네, 예전에 랭파드 때 본머스 때 아케 한번 다루신 적 있잖아요. 네네. 다이백을 사느님 했을 때. 네. 그 의견에 좀 동의합니다. 주전급으로는 좀 의문이다라고 했던 앙크님께서. 아, 네. 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자, 뭐 혹시 가라님 내려오실 건가요? 제가 근데 방금 들어와서 주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거든요. 아,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케가 선택된 이유, 사실 아케는 요 근래 선택된 자원이잖아요.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과연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뭐 본인 의견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이거에 대한 뭐 방향성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금액에 대해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케 이적설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케가 솔직히 처음에 링크가 났을 때는 네. 솔직히 저번에 맨시티 수비진이 정상적이었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가끔씩 아케가 나올 정도로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솔직히 아케가 처음 링크가 났을 때 저는 꽤나 매력적일 것 같은데 왼발 센터백이기도 하고 물론 키가 좀 작긴 합니다만은 네. PL 적응도 필요 없고 그리고 왼발 센터백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느린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맨시티가 안 보낼 것 같더라고요. 아,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첼시로 오면은 뭐 꺼리낄 게 뭐 가격 정도밖에 없는데 네. 정작 맨시티가 안 보낼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쵸. 하긴 뭐 맨시티가 지금 뭐 센터백 링크가 따로 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긴 하고요. 그쵸. 그럼 만약에 아케가 왔을 시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쿤데랑 아케를 같이 뽑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케를 품는다 그러면 쿤데가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케가 낫냐 쿤데가 낫냐의 질문이 아니라 아케로 간다 그러면은 쿤데 말고 갖고 올 수 있는 이점이나 뭐 단점이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제 전 순서인 카인님이셨나요? 아까 네네.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쿤데 지금 맨시티가 부르는 금액이랑 네. 쿤데를 데리고 오는 금액이랑 솔직히 또이또이 하거든요. 네, 한 500만 파운드 정도 차이 나나 그럴 거예요. 네, 또이또이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쿤데가 약간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앙크님 말씀대로 쿤데랑 아케를 같이 데려오는 모양새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네, 제공권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그건 좀. 그쵸. 예, 제가 약간 그런 게임을 해도 대체로 키 작은 센터백들은 안 쓰잖아요. 뭐 현실에서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쵸. 네. 네. 근데 아케 쿤데 만약에 3백을 사용한다면 아케 실바 쿤데를 이렇게 세운다? 그냥 제공권은 웨스트햄한테는 쿤데- 졌다 봐야죠. 그쵸. 근데 이제 아케가 쿤데보다 이제 이번 시즌을 봐도 보여준 게 쿤데보다 없는 거는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일단 아케 단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쿤데보다 아직 보여준 게 많이 없다는 거. 물론 PL이긴 합니다만은. 그쵸. 쿤데보다 지난 시즌 보여줬던 자원이 손에 꼽을 거예요. 쿤데 근데 이제 아케가 좋은 점은 쿤데는 이제 라리가에서 오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적응의 시간도 필요한데 아케는 이미 몇 번은 뛰어봤으니까 그래도 네. 피해를 그것도 있고 왼발 센터백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케 쿤데를 솔직히 동시에 데려오자라는 거는 의견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저도 그 선택지는 아닐 것 같아요. 쿤데 아니면 아케고 아케 아니면 쿤데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만약에 데려온다 하면은 둘 중 하나 넣으면 무조건 좋겠지만 예, 아케가 낫지 않을까 그래도. 그러니까 가격만 조금 적당하다 그러면 좀 아케 쪽이 낫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뭐 쿤데도 뭐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가격만 조금만 저렴해 준다 그러면은 아케 쪽이 낫겠다 보시는 거죠? 그쵸. 네, 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딱히 없습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제가 키워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쿤데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 쿤데를 선호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쿤데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라리가에서 이제 좀 괜찮은 성적들을 보여줬었고, 제공공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같은 이제 키 작은 편에서도 쿤데가 헤딩이나 공중볼 경합에서 되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아케가 사실 PL이란 게 어떻게 보면 제공권 싸움이 좀 치열한 편이잖아요. 선수들 그럼요. 피지컬이라든가 특히 롱볼 중하위권 축구가 좀- 상대할 때는 네, 그쵸, 이제 뚝배기 세워놓고 하는 축구 팀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일단 쿤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나이도 쿤데가 좀 더 어린데 네, 전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이 이제 좀 새로운 세대? 공격진이나 미들진은 이제 유스 출신들로 어느 정도 세대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수비진이 이제 좀 많이 이탈이 생기면서 실바 형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찰로반 아직 성장이 필요하니까 그 사이를 메워주려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좀 돈을 더 쓰더라도 데려오는 게 맞지 않나 싶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케는 어떻게 보면 시티에서 솔직히 말하면 4옵션 센터백이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못 나오는 게 당연했고 부상 아니면 크게 네. 디아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다 치더라도 시티라는 이제 그 라이벌 클럽인데 거기서 한 3, 4옵션 되는 선수를 굳이 600억 정도까지 주고 데려올 바에는 진짜 그냥 흔히 말해서 조금 더 거기다 그 돈에다 좀 더 얹어서 네. 쿤데나 데리우트를 데려오는 게 맞지 않나. 굳이 라이벌 팀 재정을 채워준, 어떻게 보면 아케 데려오는 건 약간 패닉바이 살짝 느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패닉바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지금 부르는 가격이라면 많이 패닉바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새 구단주가 오면서 돈을 좀 많이 풀 것 같긴 한다 하더라도 이게 돈을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럴 거면 그냥 흔히 말하는 토트넘식 영입 있잖아요, 옛날에. 네네. B급 여러 명 사오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진짜 그냥 데리우트, 쿤데 이런 좀 A에서 S급 정도 되는 선수들 확실하게 데려오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티한테 600억씩이나 주면서 시티 4옵션을 데려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맨체스터 시티가 됐든 리버풀이 됐든 토트넘이 됐든 뭐 거래를 하는 건 좋고 첼시가 필요한데 토트넘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맨시티가 필요한데 첼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저쪽에서 필요 없는 자원을 우리가 다른 옵션이 있는데 구해온다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큰 금액을 들여가면서. 아, 네, 맞아요. 돈이 너무 일단 제일 큰 문제죠. 근데 그럼 만약에 좀 이제 야마를 조금만 바꿔서 그럼 돈이 생각보다 맨체스터 시티가 부르는 금액이 적다 그러면 400억 정도 선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 300억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금 양심 없긴 한데 네. 아케 적정 가격 사실 300억이 최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맨시티가 그냥 비싸게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케딜은 성사될 확률이 낮겠네요. 만약에 본인 생각대로
2,300억을 첼시가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아케는 거의 성사 불가능한 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전 아케 링크 떴을 때도 좀 의아했거든요. 좀 뜬금없는 링크? 쿤데하고 데리우트랑 링크 잘 나다가 갑자기 왜 아케를 600억? 좀 의아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네. 뭐 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짧게 말하려 했는데 좀 말재주가 없어서 길어졌네요. 아우 아닙니다. 너무 말씀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면 네. 돼. 아 위로 올라가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위에 분들은 쿤데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투엘픽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이제는 뭐 합쳐서 하죠. 투엘픽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투엘픽을 이제 투엘픽에 대한 의견으로 바꿔놓을게요. 네. 자 혹시 뭐 의견 있으신 분요? 내려오시면 됩니다. 의견 있으시면 오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오님.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저는 2L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래서 다들 아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아케가 만약에 2L픽이라면은 저는 쿤데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케랑 쿤데가 같이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2L픽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안 간다.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둘이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봐서 저는 쿤데 자체를 좀 연막으로 보거든요. 네. 오히려 쿤데 딜 자체를 연막으로 보시는 거예요? 너무 이 정도면 너무 지지부진 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연막으로 보신다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번 이적 시장에 쿤데를 연막으로 쓰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투엘이 네. 원래는 마리나랑 사이가 좋았는데 이번에 보드진이 완전히 대지적으로 물갈이가 됐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보엘리 입김이 훨씬 크다는 건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감독 의견을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쿤데 딜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사실은 투엘을 밀어주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보엘리와 보엘을 비롯한 주축들이 따로 기획해놓은 애들이 좀 더 밀고 있는 거죠. 쿤데는 그거에 의한 약간 더미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네. 뭐지? 그러니까 보엘리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첫 시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자기의 입김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딜들인데 투엘이 거기에 만족하다 보니까 그게 맞물려 가지고 좀 딜들이 그렇죠. 진행된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게 뭐냐면 보엘리하고 투엘이 이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보엘리의 의견이 투엘에게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고 투엘의 의견이 보엘리에게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거의 100%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드진이 지금 아예 없는 상황에서 투엘과 보엘리가 이끄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쪽 의견만 반영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실까요? 그 뭐 투엘픽 뭐 하나하나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 스털링에 대한 의견, 뭐 어떤 의견, 뭐 이런 거. 사실 그 안크님 방송 오래 보다 보면 네. 채팅창에 조르지뉴 얘기가 절대 빠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나오죠. 이적 시장마다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조르지뉴 얘기가 사실은 쿤데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더더욱 저는 아케를 반대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아케가 진짜 보엘리가 아니라 투엘 의견에 의해서 나온 픽이라면 네. 저는 진짜 이거 삼선이랑 맞물려서 아케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봐요. 아케가 빅사이닝이 아닌 거는 둘째치고 조르지뉴 지금 채팅창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조르지뉴 저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조르지뉴가 이미 투엘 축구에서 핵심이 되어 버렸어요. 이미. 저는 조르지뉴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폼이 그러니까 조르지뉴 자체의 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조르지뉴가 멀쩡했을 때까지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툴을 원하기는 했죠. 조르지뉴 자리에 뭐 하나를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지만 이번 시즌은 맞습니다. 폼이 좀 떨어진 거잖아요. 조르지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르지뉴가 지금 나가면 대안이 있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긴 해요. 예. 그래서 중심은
그쵸, 중심 조심보다는 코바치치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네. 제 말은 첼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축구에서 빌드업은 결국은 삼선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바치치가 직선적으로밖에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저 조르지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바치치 때문에서라도 코바치치는 이제 앞으로는 솔직히 첼시가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코바치치가 물론 좋은 자원이지만 코바치치는 최대한 빠르게 어느 정도 그 역할이 줄어들고 대체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반면에 조르지뉴는 팔기도 어려울 뿐더러 센터백들이 쿤데라든지 뭐 데리우트 같은 좀 든든한 센터백 아니면 쿤데처럼 공격적인 센터백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충분히 받쳐만 주면 그쵸? 그렇죠. 10년만 리디거가 그걸 했고요. 예, 그런 것들만 충분히 받쳐주면 나쁘지 않은 선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대안이 아케 같은 자원보다는 쿤데 같은 자원이 훨씬 낫다고 보고 데리우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윙어 영입 없으면은 저는 다음 시즌 진짜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톨링을 한번 생각해 되게 보면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케에 대한 다른 의견이신 게 이제 쿤데가 와야 되는 이유를 조르지뉴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찾으신 거네요. 의견을. 예, 맞습니다. 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실까요? 두 가지 주제. 아, 저는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서 아와. 지금 여기 분들 네,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분 있나요? 그럼 대원님부터 해주시죠. 네, 대원님. 일단은 앞에 너무 좋은 말 해주셔서 저도 잘 들었는데 네. 일단 뭐 조르지뉴나 아케나 뭐 팬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을 갖는 거는 저도 뭐 17반 이해돼요. 왜냐면은 관점이 너무 명확한 선수들이니까요.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온전히 투엘한테 한 시즌만이라도 그 본인이 원하는 이적 시장에서 원하는 선수들을 사와가지고 한 시즌 소화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적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적 시장 들어서기 전부터 멜로나 킨셀라나 뭐 사이먼 존슨이나 보엘리가 투엘이 원하는 그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네. 사실상 투엘한테 정권을 지어준 거는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정권을 지어줬을 때 실패할 확률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실패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나 본인이 이렇게 한 시즌을 통해서 성적을 내보고 아니면은 이제 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거고 보드진이 개입을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그 명분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3박자가 모두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는 둘 중 하나일 뿐이고 네. 거기에 따른 책임은 어차피 따르는 건데 이렇다면은 충분히 투엘한테 한 시즌만이라도 그 믿음을 줘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차피 지금 보드진은 없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저는 그러니까 투엘의 픽이 뭐 잘못됐다, 뭐 투엘을 믿고 가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건데 대원님 의견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투엘을 믿고 가는 것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맞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믿고 가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믿어둔 다음에 뭔가를 보여준 적이 있는 감독이니까 일단 믿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한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말로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하면은 사실상 투엘한테 이게 무슨 권한을 쥐어준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투엘 픽 몇 명, 보드진 픽 몇 명,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너지가 안 날 경우에는 이런 스쿼드가 또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케가 됐든 누가 됐든 투엘이 한번 찍었으면 투엘 픽 어차피 투엘 정권을 줬으면 일단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투엘 픽이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쿤데랑 아케가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딜이 진행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뭐 리차드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적 자금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첼시가 이렇게 투엘의 이 픽대로만 갈라다가 겨울 이적 시장도 꼬이고 여차하면 다음 이적 시장까지 꼬이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안 좋은 사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뭐 그런 의견은 있으신가요? 저도 충분히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분명히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네. 근데 이미 그 로만에서 보일리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투웨이를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의견을 모아서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네. 그렇다면은 투웨이 팀을 한번 꾸려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안 되면은 그냥 투웨이 짐 싸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투웨이 없다고 해서 첼시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분명히 도박성 있죠. 도박성 있는데 그래도 한 시즌은 믿고 맡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지난 여름 때도 첼시가 좀 아다리가 안 맞았다라고 해야 되죠. 네. 공격수가 되게 급했는데 매물은 없고 홀란드는 너무 비싸서 불발됐죠. 네. 루카쿠도 사실은 원픽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홀란드가 됐으면 거기서 끝냈지 홀란드가 안 됐기 때문에 루카쿠로 차 안으로 넘어간 거라 생각을 네, 맞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홀란드가 영입이 됐으면 올 시즌 어땠을까?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시즌만이라도 투엘이 원하는 스쿼드를 한번 꾸려보게 해주고 안 되면은 이제 보드진의 입김을 더 강하게 해도 모두가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어쨌든 2L픽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추가적인 의견은요?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저는 여기까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혹시 캉테님 발언하신다 그랬는데 캉테님 발언 가능하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들리세요? 네. 그 주제가 혹시 뭘로 해야 되나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저는 아케로 네네. 해볼게요. 그 아케 영입한 이유는 제가 좀 맨시티 경기를 많이 봤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세트피스에서 좀 잘하더라고요. 아케가요? 그 득점도 몇 번 하고 네. 또 이제 멀티성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노리는 것 같아요. 세일이. 그쵸. 그러니까 근데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케는 이제 좌측 스토퍼로 쓸 것 같은데 저는 쿤데를 거르고 이제 아케 이거보다는 리디거를 대체하는 게 아케인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네. 그래서 아케를 영입하면은 진짜 싸게 데려올 거 아니면 아예 영입 안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의견은 쿤데가 무슨 아케한테 밀렸다 이거보다는 왼쪽 스톱보다 보니까 루디거 자리를 보강하려고 오는 것인데 아케가 그렇다고 루디거만큼 잘하는 게 아니니까 큰 금액은 좀 걸린다라는 거죠. 내 차라리 백업으로 쓸 거면 한 400억 정도만. 그거 아니면 이제 아예 손 떼는 게. 근데 4,500억은 어려운 게 데리고 오기를 4,500억에 데리고 오질 않았거든요, 맨시티가. 그래서 그 원금만 회수를 해도 6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예 손을 떼야죠. 네. 그러면 이제 손을 좀 떼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뭐 투엘 의견은 혹시 있으신가요? 소엘 픽은 저는 아케 말고는 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케 말고는 다 찬성하는 부분이라서 아케 말씀만 하신 거군요. 네, 뭐 중요한 시기긴 한데 참여이라서. 네. 근데 어차피 이제 토웨이를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밀어줘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쵸. 뭐 사실 보드진이 아직 뭐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엘을 믿고 가는 건 맞아요. 네. 네. 뭐 그 추가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추가적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바뀌라서 따로 없습니다. 말하기 네, 정말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바꿔서. 바뀌신데 감사드립니다. 네. 네. 혹시 카인님하고 호인님, 가린님 그리고 TW님이라고 할게요. TW님은 의견 있으신가요? TW님부터 의견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네. 그 2L픽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일단은 이 구단주가 교체가 됐고 사실 2L을 길게 믿고 갈 정도의 역량이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투엘 픽은 믿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투엘이 이전에 PSG에서도 전술은 인정을 받았는데 사실 픽은 실망스러웠던 적이 좀 많았던 인물이라서 네. 우려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투엘 픽을 지우지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여보세요? 네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뭐 투엘 픽이라서 아케가 이야기가 나오고 스털링 이야기가 나오고 하고 있는데 네. 진짜로 이게 진짜 투엘 픽인 건지 아니면 보엘리가 입김이 들어간 건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저도. 네. 왜냐면 이게 물론 아케가 아예 장점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스털링처럼 이전에 보여준 게 많아서 꽤나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오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3, 4년 이내에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의 4옵션 선수를 구매하면서 600억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더 요 의견에 하나만 살을 더하면 보엘리 자체가 올 시즌을 처음 이끌어보는 거잖아요. 이 이적 시장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 있는 보드진이 몇 명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르 쪽하고 거래를 트다 보니까 슈크리니아르, 뭐 유벤투스하고 거래를 트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맨시티하고 스털링으로 거래를 트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진첸코부터 이렇게 연계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건 좀 저도 이해 가는 것 같아요. 연계성의 이적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뭐 스털링은 되게 링크가 진하게 나고 있고 네. 그렇다면 거기서 또 연계를 해서 추가적으로 괜찮은 선수가 있다면 타오는 거는 이게 사실 첫 구단주고 기존 보드진을 갈려나갔고 전문성이 없다면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그게 왜 아케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케가 쿤데의 대신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쿤데보다 아케는 보여준 게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나머지 픽은 이후에 링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스털링 같은 경우는 효과적으로 사용만 한다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하고 아케를 빼고는 지지를 해주고 싶은데 좀 아케는 계속 걸리는 느낌은 있어. 그러니까 아케는 약간 왼쪽 센터백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약간 맨시티랑 연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조금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혹시 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맞다, 호이님. 네.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 아까 아케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투엘 픽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투엘 픽이 좀 안 좋기로 유명한 거는 그동안 이제 이전 파리에서도 이제 투엘 픽이 많이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를 많이 저희가 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물론 투엘 픽이 안 좋고 좀 약간 팬들이 볼 때는 굳이 쟤를 데려와야 되나 싶은 그런 픽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일단 이번 시즌을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이번 시즌 영입 시장은 되게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적 시장에서의 실패에다가 이제 주전 7웰이나 리스 제임스가 거의 시즌 아웃급 부상을 당하면서 그렇죠. 스쿼드가 진짜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사실상 시즌에. 영입 없이 출발했다고 해도 루카쿠가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따낸 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 슈퍼컵에다가 클럽 월드컵, 거기다가 이제 국내 컵 대회 2개 결승까지 갔었고, 네. 리그도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엔 따라잡힐 뻔하긴 했지만 결국엔 3등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도 확보했잖아요. 네. 결국에 이게 어떻게 보면 투헬은 이제 투헬 장점이 유동성이라 생각하거든요. 전술의 유동성. 네네네. 어떤 선수를 데려다 놔도 결국엔 그 선수들로 꾸준히 성적을 내기 때문에 투헬이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투헬 픽이 이제 데려온 애들이 저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투헬 픽으로 데려온 애들이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투헬이 자신의 그 전술에 의해서 성적을 꾸준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최소한 그래도 픽스 진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의견에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온스테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피냐가 오면 윙백으로 뛸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약간의 사견이 더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엘이라는 사람은 하피냐가 윙어로 터지지 않으면 윙백으로라도 쓸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은. 그러니까 제가 온스테인 기사를 받아들이기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은 맞아요. 워낙에 투엘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실패하더라도 어떻게든 살릴 사람이긴 하죠. 물론 루카쿠는 못 살려내긴 했지만. 그렇죠. 네. 당장 이번 시즌만 봐도 오도이나 치크, 플리식 이런 애들 어떻게든 써먹어 보려고 윙백 기용해가지고 또 이제 치크는 윙백 기용 한번 했더니 의외로 또 괜찮은 결과를 낸 적도 있잖아요. 네. 경기 중에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되게 그런 유동적인 전술을 짤 수 있는 사람인데 투헬이 자기가 믿고 데려온 픽이 실패한다 치더라도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그동안 첼시 감독의 역사가 되게 좀 잔혹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감독들이 오래 못 있고 3년을 간 하나는 감독이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지지도가 그나마 제일 높았던 무리뉴조차도 네. 3년 넘은 시즌이 없지 않나요? 네, 못 제가 갔습니다. 알기로는. 그러니까 2년 반째 잘렸고, 예, 못 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로만 시대에 이제 좀 그런 감독 경질의 역사가 좀 깊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엘리 시대로 넘어가면서 좀 한 감독과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이제 투헬이 사실 첼시에 오기 전부터 말이 많았던 게 특유의 그 대팍함이 유명했잖아요. 네. 돌문 시절이나 파리 시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첼시 오면서 그런 게 되게 유해진 면도 있고 팬들의 투헬에 대한 지지도가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네. 투헬 본인도 이제 런던 생활에 만족해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예 투헬에게 좀 많이 밀어주면서 좋은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어차피 보드진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투엘 한번 아싸라하게 밀어주고 어떻게든 쓸 사람이니까 한번 제대로 밀어줘가지고 뭐 투엘 픽이 맞든 틀리든 그거는 상관없이 그가 원하는 자원을 밀어줘서 좀 장기 집권 체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네. 이게 사실 지금 있는 감독 중에 투헬 말고 투헬 정도의 감독을 데려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들거든요. 딱히 없긴 합니다. 지금 뭐 그 정도 되는 네네. 챔스 우승도 하셨기 때문에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투헬 한번 믿고 어차피 최소한 성적은 내줄 수 있잖아요. 네. 투헬이 그래도 이번 시즌 당장 그 스쿼드 데리고 3등 어떻게든 꾸역승한 거 보면은 그다 다음 시즌에 이제 임대 나갔던 유스들 복귀하고 영입 조금 이제 투헬 픽 조금 더 추가해준다 하면은 어느 정도 투헬이 원하는 축구를 구사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투헬 픽 어느 정도 찬성합니다. 머리로는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마음으로는 아케? 스털링?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죠. 저도 썩마메드는 이적설이라 그래봐야 슈크리니아를 한 명, 데레이트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냥 슈크리니아를 한 명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너무 낮고. 네, 뭐 근데 어떻게 해도 어떻게든 써먹지 않을까. 뭐 안 되면 윙백으로 쓰든 어떻게든 빌려가지고 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투헬픽 한번 믿어주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실까요? 아니요, 할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감사드려요. 네, 좋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일단 아케는 의견을 종합을 할게요. 이제 누구의 의견이다 이렇게보다는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아케는 뭐 좋은 선수, 그리고 멀티성을 갖고 있고 진짜 몇 안 되는 왼발 센터백이고, 링크가 지금 센터백 링크가 나고 있는 게 뭐 그바르디올이 왼발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자원 하나 빼고 나면은 아예 없는 수준이니까 다 오른발이거든요. 결국 리디거 자리는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리디거만큼 못하더라도 리디거 자리는 대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4백이 됐든 3백이 됐든 이런 의견이 있으신 거고요. 근데 일단 맨시티가 사온 금액이 5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건 찾아갖고 적어 놓을게요. 50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뭐 느닷없이 300억에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라면 쿤데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쿤데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600억 700억 들어서 차라리 쿤데로 가지
600억을 들여갖고 아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게 맞느냐는 의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L픽이라면은 사실 뭐 전권을 부여받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밀어줄 수 있으면 밀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거죠. 밀어줄 수 있으면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2L 의견은 이거는 이제 크게 세 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보드진은 다 나갔습니다. 결국에 남아있는 건 2L과 이제 보엘리죠. 이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그냥 이런 상황이면 그냥 2L 믿어주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챔스 땄죠. 어쨌건 지난 시즌 3위 했죠. 그리고 뭐 슈퍼컵 우승했죠. 그러니까 이런 공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가자, 이런 의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걸리는 건, 그럼에도 지금 나오는 딜들은 가격도 높고, 뭐 당장 저쪽에서 3옵션 한 4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자원을 이 금액 주고 사오는 게 맞냐? 이건 아무리 2L픽이고 뭐 보드진 픽이라도 좀 돈 낭비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보엘리의 의견도 들어갈 것 같은데, 보엘리의 의견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전히 초보적인 구단주기는 해요. 처음으로 이 축구 구단을 이끌어보는 거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인맥도 부족할 거고, 여러 가지로 픽도 보엘리 픽이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2L하고 보엘리가 이끄는데 완벽하게 2L 픽으로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저는 이거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디스코드도 상당히 잘 됐네요. 네, 자, 좋습니다.